전 세계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여러 종류의 거주 공간이 존재합니다. 거주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눈을 돌려 살펴보면 특정 장소에서 독특한 생활 조건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과 유연성을 통해 역동적인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주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거주 지역 7군데를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중국의 마운트 판징입니다. 판징산은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 있는 우링산맥의 일부입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산에는 수많은 불교 사찰이 있어 수세기 동안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곳의 사원 중 2곳은 주변 산정상에서 100m 이상 솟아있는 뉴 골든 썸밋 또는 레드 클라우드 골든 썸밋이라고 불리는 외로운 첨탑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각각 부처 사원과 미륵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2개의 사원을 짧은 다리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좁은 협곡으로 분리되어 있죠. 이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8,0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야 하기에 이곳에 오르는 것은 여행이라기보다는 도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원의 웅장함과 주변의 깨끗한 자연환경은 계단을 오르면서 겪는 혹독한 고통을 보상받을 만하죠. 다음은 콜롬비아의 산타크루즈 델 이슬로테입니다. 이곳은 콜롬비아 볼리바르주 해안의 산베르나르도 군도에 위치한 인공섬입니다. 약 3,000평 규모의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이죠. 설물 때 밖으로 노출된 지반 위에 산호, 돌덩이, 각종 자재 등을 사용하여 현지인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며 1870년부터 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섬은 약 100채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10명 이상의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죠. 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 간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현지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환경과 모기가 없다는 장점은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한 생활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으며 아이들은 골목에서 여러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서로 나누고 참페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섬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위는) 루마니아의 더 터널스 오브 부쿠레슈티입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 정체 속에서 가끔 아주 잠깐이라도 하수구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보였다 사라지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쉽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은 부쿠레슈티 하수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며 그 수는 한두 명이 아닌 수백 명에 이르죠. 부쿠레슈티의 하수구 터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1989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루마니아 보유권이 폐쇄되자 수많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려졌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증기 파이프로 가열되는 하수구 터널로 피신했으며 그들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
그 당시 잃어버린 소년, 소녀들입니다. 하지만 터널 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근처에는 레스토랑과 고급 자동차, 상점 및 관공서가 즐비하지만 도로 아래 하수구 터널에는 침대 역할을 하는 쓰레기와 썩은 옷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그들의 지도자인 브루스 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지아의 카츠키 필러입니다. 카츠키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지아 키아투라 마을 근처의 카츠키 마을에 위치한 천연 석회암 기둥입니다. 높이는 약 40m이며 기둥 위에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지어진 중세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으나 1990년대에 조지아의 수도사 막심 카바르에 의해 복원되었죠. 정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하는데요. 이전에 위험한 밧줄 사다리에서 지금은 금속 사다리로 교체하여 조금은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교회는 3개의 작은 예배당이 있으며 와인 저장고와 기둥의 울퉁불퉁한 상단 표면에 있는 커튼홀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카츠키 기둥 바닥에는 새로 지어진 시모온 스타일라이트 교회와 오래된 종탑 유적이 있습니다. (3위는) 예멘의 더 월드시티 오브 쉬밤 도시입니다. 약 7,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은 진흙 벽돌로 만든 고층 건물로 유명하며 겉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하여 사막의 맨해튼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도시는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예멘 내전 중에 반군이 차량 폭탄을 터뜨린 후 도시의 일부가 파괴되어 2015년 유네스코는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이 도시를 지정했습니다. 사막 지역에 지어진 집은 모두 진흙 벽돌로 지어졌으며 그중 약 500채 정도는 5에서 11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이 도시의 건설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요새화된 벽을 통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흙 벽돌 건물은 바람이나 비, 뜨거운 태양열에 취약하기에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죠. 거기에 더해 이 지역은 내전이나 무력 충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메테오라의 뜻은 매달린 바위, 공중에 매달린 하늘 바로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에서 아토스산 다음으로 정교회의 큰 수도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여러 수도원이 자연 사암바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죠. 연구에 따르면 메테오라의 바위 봉우리는 6천만 년 전인 제3기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풍화작용과 지진 등으로 인해 뾰족한 봉우리가 지금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군대의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14세기에 지어진 최고 높이에 자리 잡은 6개의 수도원이 있으며 이 수도원은 처음에는 나무 사다리나 그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계단을 통해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죠.
도르의 시스템과 인간의 힘으로 건설된 이 수도원은 놀라운 건축 양식과 숨막히는 전경으로 인해 현재는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위) 는 티베트의 라룬가르입니다. 라룬가르는 중국 수찬성 티베트 자치주로 주로 티베트인과 한족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현지 이름입니다. 주민들은 승려나 수녀, 서약자, 평신도가 대부분이며 2016년 7월 중국 정부에 의해 철거가 결정될 때까지 가장 큰 불교 사원의 중심지였습니다. 공동체는 진흙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거주지와 명상 오두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에 문을 연 이후 스님과 비구니들은 수도와 공부를 하기 위해 라룬가르로 계속 이주했습니다. 티베트와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국제 인구는 공식적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6년 중국 정부는 주민 수를 5,000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는데요. 이곳은 가장 큰 불교 사원이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빈민가이기도 합니다. 라룬가르의 판잣집 대부분은 각 치수가 2m인 칸막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침대와 난로만 들어가도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이곳은 난방시설이나 샤워실,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라룬가르는 어떠한 사치도 상상하기 어려우며 순전히 신앙이나 절망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만 찾는 곳이 되었죠.